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흔하죠. 사실은 이게 수술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IP 성형외과 전문의 김채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흔한 경우는 눈밑이 좀 불룩해서,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눈밑이 불룩해졌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흔하죠. 불룩한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더 좋아요. 두 번째는 눈물꼬랑인대라고 눈밑지방 밑에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꺼져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게 애교살 밑에 주름이랑 눈밑지방 밑에 이 눈물꼬랑인데 주름 두 줄이 지면은 인상이 좀 퀭해 보이고, 그런 경우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눈물꼬랑인대가 이 뼈랑 유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좀 분리해서 눈밑 지방을 밑으로 내려드리면은 꺼져 있는 부분이 좀 개선이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다크서클 때문에, 그냥 막연히 다크서클이 심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좋다더라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겉부분 색깔이 바뀌는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색이 없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굴곡을 해소해서 이렇게 굴곡이 더 개선되면 색도 조금은 좋아 보이긴 해요. 색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이게 워낙 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료실에서도 맨날 속같이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라는 게 이 눈 밑에 이게 되게 좁은 공간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려면은 생길 게 꽤 있어요. 해부학 구조를 잘 알고 조심해서 잘 하면은 사실은 거의 안 생기는 것들인데, 이제 굳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를 설명드리면은 수술을 하는 병원들마다, 병원 안에서도 원장님들마다 이 수술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눈밑지방 재배치의 부작용이라기보다 그 수술 방법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더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출혈이죠, 출혈. 아마 성형외과 돌아다니시면 모든 병원에서 모든 수술에 공통적으로 감염, 출혈, 흉터 세 가지는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출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굉장히 아까 좁은 공간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걸 지혈을 그때그때 제대로 잘 안 하고 혈관들도 분포가 이렇게 어디 돼 있는지 모르고 수술을 하다 보면은 피가 났을 때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한번 피가 나면 이게 지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방 안쪽에서 피가 났을 때 만약에 그 피가 뒤로 넘어간, 뒤라는 게 이렇게 눈 속으로 피가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이제 시신경 쪽으로 피가 넘어가면 사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안 좋은 케이스고, 두 번째는 이제 요 피부 바깥쪽에 손상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의 문제긴 한데, 수술을 하시다가 수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층이랑 근육층이랑 요 층을, 굉장히 이 얇은 층을 다 분리해야 되는데, 이걸 분리를 하시다가 요 피부 바깥쪽에 이렇게 뭐 화상을 입는다거나 피부가 손상된다거나 이런 경우, 이것도 되게 안 좋은 부작용에 속하죠. 그리고 층별로 나눠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 재배치를 할 때 이 층을 나눌 때 잘 나누지 않고 수술을 하면, 이 재배치를 해가지고 지방을 내린다고 이렇게 내렸는데 뭐 이렇게 이 안쪽에 피부나 근육 같은 게 같이 잡혀서 내려오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거나 삼배간이 되거나,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구조물들이 당겨진 거죠. 지방만 재배치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게 막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눈 모양이 변하거나 뭐 뒤집어지거나 삼배간이 되거나 내반이나 외반이 생기거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방법마다도 장단점이 있죠.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또 다 있고,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경막을 가능하면 터뜨리지 않고 경막체로 재배치를 잘 하고 하면은 부작용 생길 확률이 사실 높진 않아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사실은 이게 수술하는 것 중에서도 좀 마음이 편안한 수술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수술하고도 이렇게 부작용도 별로 없으시고, 대부분 문제 생길 게 사실 별로 없어서 그래요. 수술 방법의 차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작용들이 좀 최소화된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부작용이라는 거는 수술 과정 중에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잘하면 사실 웬만한 부작용들은 잘 생기지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도 이렇게 관리 과정 중에 조금 부주의하셔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안내해드린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거 잘 지켜주시면 특별한 부작용은 없이 잘 회복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부작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섬세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진과 함께 하신다면 부작용 일어날 일은 적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